세 번째 세션은 건축 분야 CA 소프트웨어 기술의 변화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건축 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 분야와 기계 분야에서의 그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굉장히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자기 분야에 적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발표해 주실 분은 마이다스 IT의 최원호 차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좀 건축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았던, 여기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초고층 건물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NG TV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 분야의 CA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가시죠. 예, 지금 중국 비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 점심 때 보니까 13,000여 명이 사상이 됐고 10만여 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라고 하는데, 네. 오늘 주제 CA 소프트웨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진 설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최 차장님이 지진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그에 관해서도 물어볼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시는 화면이 아마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 구조물이죠. 월드컵,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야자수 열매를 형상을 딴 세계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중국의 수퉁대교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이고요. 그 다음에 올 2008년 8월 8일날 열린 북경 올림픽 스타디움에 대한 모습을 실사 이미지하고 CA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하고 해석하고 설계된 이미지를 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CA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술로서 실제 지어진 역사적인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을 가지는데요. 예. 이렇게 특수 구조물, 플랜트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모든 어떤 공간에 대한 구조물 자체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 다음에 경기장이나 대공간 구조물, 터미널이나 공항, 사회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리나 터널 같은 토목 시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공간의 모든 어떤 구조물은 이 CA 소프트웨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CA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가 세계 선진국 5, 6개국 정도만 이제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마이다스 IT가 그 개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D, CA, CAM, 이런 것들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주요 관심사였는데, 요 부분을 보고서 좀 유사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 생각이 됩니다. 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좀 놀란 게, 건축이나 토목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놀랐고, 여기 시청자들도 아마 좀 유사하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전체 이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보시면 CAD 쪽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키텍터요.
디자이너가 관여하는 어떤 범위이고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그리는 디자인된 그림 자체가 실제 시공이 되고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CAE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공학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 구조물이 지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한다는 의미인데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질문하신 CAD 쪽에서의 어떤 3차원 데이터하고 어떤 공학 쪽에서의 3차원 데이터가 뭐가 틀리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CAD 쪽의 어떤 3차원 데이터는 디자인 모델상에 나오는 지오메트릭 데이터는 공간상의 어떤 위치 정보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점, 선, 면 어떤 형상을 구성하는 위치 정보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공학적인 3차원 데이터로 넘어가면 이름과 속성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노드, 엘리먼트, 메시 이런 어떤 공학적인 이름이 부여가 되고 공학적인 기술적인 의미가 이제 가미됨으로써 보다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모델링, 경제 조건, 그 다음에 무슨 최적화, 설계 기준, 도면, 시공상의 도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시공상의 도면은 어떤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네, 일단 CAD에서 말하는 도면은 기초적으로는 어떤 건축 도면에 입각하면요. 평면이나 인면이나 단면이나 투시도 같은 어떤 시각적인 그 형상을 위한 어떤 도면이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말하는 도면 같은 경우는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샵이 현장, 어떤 공장 제작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고 상세 도면입니다.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어떤 CAD 도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디테일하고 복잡한 어떤 실제 상세 정밀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분야의 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그 CA 소프트웨어의 가장 차별화되고 경쟁력의 핵심이라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기술은 어떤 이론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얘기하는 항목 중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데요. 사용성, 편의성, 그 다음에 디자인, 소프트웨어 아이덴티티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3D 모델링과 매테리얼 섹션 이렇게 저도 좀 생소한데, 모델링 플러스 바운더리, 그 다음에 로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3차원상의 형상 정보를 가지고 공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재료하고 어떤 단면의 속성이 부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그게 어떤 자연 속에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의 어떤 접촉이나 경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건물하고 이런 것들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부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폭발 같은 하중을 건물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한다는 개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이렇게 다 검증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좀 특별한 건물에 대해서만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처음에 보셨던 대부분의 구조물은 모든 게 이제 해석 과정을 거쳐서 자연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분석을 하고 그걸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도면 과정을 이제 뽑아내는 게 이 중요한 어떤 CA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보시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프로세스적인 면인데요. 요새 CAD 앤 그래픽에서도 이제 이슈로다가 많이 다루고 있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요거에서 CA랑은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도 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건축에서의 PDM, PL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보시는 이제 이미지가 BIM의 개념도인데요. 아키텍처 디자인부터 해서 이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
그다음 각종 전기 설비에 관련된 공학 정보들, 그다음 그걸 변적하고 접산하고 공정하고 그걸 통해서 시공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일련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합 프로세스의 통합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3차원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각 그 프로세스 상에 관련된 파트너 간의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혁신시키자는 게 BIM의 어떤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됐습니까? 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예, 해외 유명 이제 회사들은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 건물에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개념하고 이론하고 인식 공유가 좀 덜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실제 활발하게 실제 건물 프로세스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이 건축 설계 통합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참 어렵네요. 이게 예. 기획, 설계, 부자 설비, 견적, 시공. 이거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뭐 표준화, 뭐 통합 이건 상당히 이거를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뭐 단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국내에서는 이제 학회하고 연구자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은 각 그 프로세스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 정보의 불확실성, 불일치성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표준화시키고 통합시켜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게 목적이고 그 효과가 이제 보시는 5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뭐 여지까지 이런 커다란 이슈를 좀 몇 개 던졌는데 그래도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또 포커스고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이 요새 초고층 건물 설계가 이제 굉장히 많이 트렌드로 돼서 뭐 경쟁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력의 상징이나 뭐 이게 문화의 어떤 상징으로다가 초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보시면 CTBUH라는 어떤 세계 초고층 건물 협회, 설계 협회인데요.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영문 슬로건이 나와 있습니다.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를 탈피하라는 겁니다. 건물 디자인에서. 그러면서 그 서브 슬로건으로 테이퍼드, 틸티드, 트위스터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고층의 디자인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슬로건인데 3T라고 합니다. 그 테이퍼드는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틸티드는 기울어지고 트위스트는 비틀어지고 나는 앞으로의 어떤 초고층 건물의 디자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떤 고층 건물의 디자인 자체가 국가 간 도시 간의 어떤 랜드마크 경쟁 요소로 부각이 되고 세계 어떤 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까지 연계가 되어서 혁신적인 디자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뭐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좋은 방향도 있지만 뭐 지진이나 무슨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취약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학기술하고 전산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면 그게 실제 실현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기반에는 CA 분야의 어떤 공학기술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진에 저항하는 내진 설계, 바람에 저항하는 내풍 설계, 어떤 폭발에 저항하는 내폭 설계 이런 공학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어야만 구조물이 안전하게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기반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CA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다가 9.11 사태의 어떤 트레이드 센터, 이런 건물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종래의 그 건축 구조물들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만 저항하면 됐었는데 9.11 테러 사태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전보제트기가 건물에 들이받아서 폭발이 나면서 건물이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내폭 설계라는 새로운 분야가 부각되면서 이제는 구조물은 전보 비행기나 예상치 못한 폭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설계에 기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좀 사례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이 없네요. 굉장히 사례가 뭐 상상력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고층 건물, 뭐, 어떤 실제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 등목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예, 말씀해 주시죠. 이 보시는 이미지만 봐도 휘황찬란하죠. 벌써 박스를 탈필했습니다. 이제는 직선 형상으로 된 고층 구조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유곡면, 자유곡선 형태로 해서 디자이너들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상상력의 어떤 그 형상들이 실제 구조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201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10대 초고층 건물 중에 5개는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지금 용산이나 인천 송도나 부산이나 잠실 롯데나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계획들이 실제 2010년 이후에는 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고층 건물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으로 부상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학적 기술 뒷받침되고 있는 기술도 함께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결론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많은 분들이 BIM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는 그 CA 중에 건축 분야에 대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 조금 활성화하고 또 그리고 학생들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학생분들에게도 이런 쪽에 CI, 메케니컬 말고도 이런 쪽도 CI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 질문이 그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저는 뭐 BIM 전공이 아니지만은, BIM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면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래서 지금 웹 2.0이라는 웹상의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듯이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모든 건축 설계 통합 프로세스에서 이제 일단 인식 공유가 전제가 돼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3차원 정보가 오픈이 되고 공유가 돼야 됩니다. 파트너들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소통을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BIM이라는 어떤 툴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아까 초고층 프로젝트 사례에서도 봤듯이 CA 소프트웨어에서의 어떤 공학 기술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완성도가 이제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정도의 구조는 도면으로다가는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닙니까? 이런 구조물이나 일반 3D, 2D 도면으로다가는 어떻게 저런 뭐 트위스트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어떤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티피컬하게 어떤 평면이나 단면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그 건물이 클수록 도면이 많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중복된 도면이, 예를 들어서 그 도면의 양, 이건 좀 개인적인데, 도면의 양은 건물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비례합니까, 보통? 뭐 개인적으로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층 건물, 초대형 건물, 아주 넓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도면이나 비주얼하게 뭔가 나타내야 될 구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면으로 제대로 생산이 되어야 시공이 가능하겠죠. 예, 지금 뭐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CA 소프트웨어가 프로젝트의 중심이다. 이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검증된 자료는 CA 소프트웨어 자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자연님의 질문이, 현재 CA와 캠, 생산이 결합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제조 분야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예, 정확하게 결합된 소프트웨어는 나오지가 않았고, 예, 아까 좀 전에 그 오토데스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BIM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빗 스트럭처라든지, 뭐 테클라 스트럭처라든지, 벤틀리 어떤 3D 스테이션의 어떤 CAD 프로그램이 그나마 공학 프로그램하고 어떤 제조 분야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정진님의 질문은 마이다스 프로그램의 국내 혹은 해외 점유율 정도와 우저 쪽으로 진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다스의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분은 예. 마이다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희는 건축, 토목, 기반, 기계 분야의 CA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지반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국내 점유율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고, 해외 그 수출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기계 분야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출시하고 해외에 동시에 진출을 해서 기계 분야도 지금 구조적으로 확대하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정현 님이 이제 요 3D라고 한 것 같은데, 3D를 강조하다 보면 건물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3T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보다는 구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생각하던 양하고 계획해야 될 어떤 그 기술들이 뭐 몇 배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뭐 연구소 같은 데서 있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이 건물에 기둥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런 거가 발전이 되면 그 내부 공간을 충분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까 뭐 초고층뿐만 아니라 대공간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내부에 무주 공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기둥은 거의 없애고요. 바깥으로 빼고 가운데 오픈 스페이스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원활하게 이제 어떤 액티비티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 아파트도 요즘은 가운데 집 내부에 벽체가 없어집니다. 예. 예. 지금 이양수님은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사용되는 프로그램 종류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런 CA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가격대가 얼마나 정도인지, 이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까? 아니면 리저너블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계 분야의 그 범용 소프트웨어는 1억 원대가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 뭐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1, 2천만 원대 이 정도로 해서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좀 천차만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마이다스나 뭐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오면 뭐 정보를 가질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뭐 소프트웨어 종류하고 가격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던 CAD 어떤 소프트웨어 가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템님이 보내주셨는데, 한국 기업이 CA 설계 부분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A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세계 한 6,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마이다스 IT의 소프트웨어가 그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세계 한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좀 질문해주신 박정진님께서는 초고층 건물에 있어서 심미적인 요건을 고려하기에는 구조적으로나 시공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나요? 라고 저도 이런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질문이 예. 있어요. 예, 굉장히 좀 요즘 디자인의 어떤 혁신적인 경향에 따라서 구조 기술도 거기에 따라 이제 발맞춰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람, 태풍, 지진 같은 어떤 그 자연 현상에 구조물이 제대로 이제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형상 자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바뀌었기 예. 때문에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복합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서 건물 구조 설계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모든 질문이 이제 끝나고, 지금 뭐, 저희 지식방송이 3세션을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는 좀 문화적인 거, 두 번째는, 뭐, 디자인적인 거, 세 번째는 건축 분야. 제 의도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고객들은 더 많은 문화적인 거, 더 많은 시각적인 거,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거, 기능은 물론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데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러면 쪽지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를 찾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런 지식방송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계속 모시면서 이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접 전문가들과 만나서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모든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안내문을 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신 분들에게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